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남용 교수님을 모시고 가상자산 미래투자 전략 특별기획 오늘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뭐 이번 추석 때는 뭐 고향에 안 가십니까? 고향이 저는 여기 가깝습니다.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금방 다녀옵니다. 그렇군요. 네네. 여러분 이남용 교수님 하면 이제 뭐 스타 교수님이시라 너무나 잘 아실 감사합니다. 거고. 네. 이번 추석 가족들 모이시면 무엇에 투자해야 될까? 그 중에 이제 가상자산, 우리 이제 뭐 코인이니 뭐 이런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은 이제 지식이 생기셨을 거예요. 자, 오늘 10분인데 10분 하시기 전에 항상 방송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좋은 말씀 해주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미 연방 정부의 우리 정부나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나 또 정부 산하 기관이 우리 국민들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많은 주요 정책 의사 결정을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완전히 공개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미 연방 정부가 그 1972년도에 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났죠. 탄핵이 직전에 이제 본인 스스로 사임을 하셨는데 그 바이 프로덕 부산물로 두 가지 법이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법이 정부는 밝은 햇볕 아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밝은 햇볕 아래에 있어야 한다. 영어로는 이제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라는 법이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법 이름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직역을 하면 햇볕 아래 정부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법은 그 정보자유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보자유법. 영어로 이제 그 Freedom of Information Act. Freedom of Information Act. 약자로 이제 FOIA. FOIA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두 개의 법이 만들어졌어요.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화로. 그 1972년도에 그 미국이 가장 고민했던 게 월남 전쟁이잖아요. 그 월남 전쟁에 가서 이제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죽다 보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이제 월남전 이 파병을 거부하기 위한 그런 그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공화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그거를 도감청을 했잖아요. 불법 도감청. 그게 이제 폭로돼 가지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 주요 의사 결정을 이 투명성, 어떤 공개성 이런 걸 확보하지 않고 너무나 이 커튼 뒤에서 은밀하게 이런 거가 이 정부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결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까지 됐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그만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 연방 정부, 미 주정부가 어떻게 하면 우리 그 공공 부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공개해서 투명성 확보를 할 것인가 해서 만들어진 법이 정부는 밝은 햇볕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법. Government in the Sunshine.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 정보 자유 그 법이지요. Freedom of Information Act. 정보자유법. 이 두 가지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부에서 이 행정을 할 때에 또 정부에서 주요 정책 의사 결정을 할 때에 모든 그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지금 이 정부는 밝은 햇볕 아래 있어야 한다는 미 연방 정부의 그 주정부의 법은 그 50개 주가 모두가 그거에 전부 구속 기속이 돼서 그 관련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Government in the Sunshine이라는 법을 딴 말로 그 Open Meeting Laws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픈 Meeting Law. 미팅? 예. 오픈 미팅? 네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려면 전부 네.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국회의원이 회의를 해야 되고, 네, 예. 지방의회도 회의를 해야 되고, 네. 이 장차관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잖아요. 예, 예. 네. 이런 모든 그 국가 중앙 정부가 됐건 지방 정부가 됐건 또 네. 정부 산하에 많은 그 산하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공사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뭐 등등 네. 이 정부 모든 정부 중앙 기관 네. 공공기관은 네. 모든 그 이 정책 의사 결정을 그 기록을 정확히 남겨야 되고 예. 그 기록을 우리 그 국민이 공개 요청을 하면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 네.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정부가 어떤 그 주요 정책 의사 결정을 하려면 네. 그 유가 원칙에 의해서 일주일 전에 네. 공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해 당사자들이 집중을 해서 필요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Government in the Sunshine이라는 법이나 그 Freedom of Information Act라는 법은 네. 우리 정부의 투명성을 그 확보하고 네. 또 책임성, 영어로는 이 transparency, 딴 말로 이 accountability 이렇게 네. 두 단어로 얘기를 네. 하는데 투명성과 책임성을 정부가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모든 회의록을 그 공개해야 된다. 제가 예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예. 대한민국이 국회가 주요 안건별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 공지 사항으로 네. 이 게시판에다가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고 이거 다 띄우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안건 그 관계 법령에 대한 그 이 의원별 그 발언 요지 이런 거 다 국회 의사록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네, 네, 예, 네. 이런 것을 이제 그 국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이 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이 가상자산 미래 투자 전략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그 가상자산을 제공하는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버추럴 아셋 서비스 프로바이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네. 이 버추럴 아셋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네. 좀 이 Government in the Sunshine의 법, 네. Freedom of Information Act 이런 법의 원칙, 원리에 맞게 네. 공개를 해야 된다. 네. 우물우물 그 지금 그 조금 이따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그 루나 테라 문제도 네. 그게 그 의사결정을 네. 투명하게 또 책임성 있게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투자자들이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 손해를 봤죠? 손해를 보는 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이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라는 그 법의 원리, 네. 또 Freedom of Information Act라는 법의 그런 정신을 살려서 네. 우리 가상 자산 이 생태계도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럴까 정부에서 정책 이 뭐라고 그럴까 정부를 규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민간 부문은 또 제대로 그런 원리 원칙에 맞게 이 가상 자산 서비스를 우리 고객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정부는 밝은 햇볕 아래 있어야 된다. 또 이 정보 공개돼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게 사실은 그 리처드 닉슨 이후에 네. 그 제랄드 그 포드 대통령이 그 후임으로 이 당선이 됐는데 네. 그 포드 대통령이 이 Government in the Sunshine이라는 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라는 법을 1976년도에 만들었잖아요. 네. 미국이 엄청나게 정부가 그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 네. 윤석열 정부도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법 2개 배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오늘
그 가상자산 미래투자 전력 제 10부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 가상자산 실패 사례 루나 테라를 이제 막 시작하면서 끝났어요. 이제 오늘은 네. 가상자산 네. 실패 사례를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슬라이드가 나가는 건가요? 네. 그 가상자산 실패 사례 그 네. 루나 루나. 테라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테라 가격이 하락하면 이 루나를 네. 이용해서 가격 안정화를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테라를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루나와 테라가 묶여 있는 겁니까? 두 가지 그 가상 자산인데 예. 두 가지가 그 우리가 패킹 이렇게 얘기하는데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거 운영자가 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루나와 테라는 운영자가 한 사람이었다. 그렇지요. 두 개를 운영했다. 네. 그 그 운영자가 이제 그 권도영 CEO하고 네, 예. 또 그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그 사장이라고 네. 신현성 의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동으로 이제 그 루나 테라를 개발해서 이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했던 거지.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루나는 그 스테이블 코인 그 테라를 그 가격 안정화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루나를 만든 거예요. 테라를 가격 안정하기 위해서 루나를 만들었다. 네. 테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루나를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루나는 네. 그 우리가 그 채굴형 그런 가상 자산이다. 루나는 채굴형이다. 네네. 네. 비트코인이나 네네. 이더리움과 같이 채굴형이다. 채굴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참고로 여기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네. 뭐 스테이블 우리말로 이제 안정적이다 그런 네, 그렇죠.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 이 화폐를 만들 때, 네. 아니 가상 자산을 만들 때, 이 스테이블이라는 말을 넣으려면 네. 몇 가지 그 경우가 있어요. 스테이블 하려면 몇 네. 가지. 예. 그러니까 가상 자산을 네. 그 법정 화폐하고 연계, 패깅을 해서 네. 그 스테이블하게 하는 방법. 네. 또 하나는 그 이제 금 있잖아요. 골드. 예. 그 미국의 그 지폐가 최초의 금으로 바꿀 수 있는 태환화폐였죠. 였잖아요. 그걸 태환화폐라고 그러죠. 금 태환화폐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불태환화폐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을 담보로 해서 네. 스테이블 그 가상 자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방법.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금태환이네요, 그건. 그렇죠. 금태환. 오, 그러니까 예. 그 법정 화폐 달러라든지 뭐 한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스테이블한 코인을 만드는 거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으면 못하는 불가능하죠. 거잖아요. 그 정부가 그죠? 공권력으로 밀어 누르는 게 가능하지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금을 그 이 태환하는 방식으로 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 그치? 그렇겠죠. 예. 그지요? 금이라는 게 금값이 금값인데. 그지요. 예. 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그 암호 자산, 암호 화폐, 네. 타 가상 자산을 이용해서 스테이블 그 코인, 스테이블 가상 자산을 만드는 방법. 다른 가상 자산을 이용해서 내 가상 자산을 그 스테이블 안정화시킨다. 지금 이 루나 테라의 경우는 테라의 그 안정성을 루나라는 가상 자산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상 화폐라는 거는 결국 컴퓨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죠. 네. 딴 말로 알고리즘이거든. 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다. 네. 스테이블 버추럴 아셋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법정 화폐 기반이나 네. 금 기반이나 예. 이런 거는 그 믿을 수가 있지만 예. 그 워런티 보증이 되지만 네. 이 암호화폐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램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something wrong이지, 그지요? 그거 좀 믿기가 어렵네. 예. 그래서 미국의 네. 이 제넷 앨런 네. 재무장관이 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예. 이런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가상 자산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전 세계 이 국가 사회를 너무나 혼란에 빠뜨린다. 그래서 미 연방 정부가 미 재무장관 제넛 루이스 앨런이 네. 강력하게 이거 뭔가 이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브루틴인가 그 친구가 네. 뭐라고 그랬냐면 암호 화폐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비탈릭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언론에다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루나테라가 암호화폐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쭉 주장을 해왔잖아요. 아하, 네. 그럼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대처를 효율적으로 못했지요. 지금 사실 이 루나테라가 뭐 전체 뭐라 그럴까 파산 금액이 네. 바이낸스가 파산 선언을 한 거거든 사실은. 네네. 거래소 바이낸스가. 그래서 이 루나테라로 인해서 손실이 지금 뭐 하나로 55조 원 이 정도 네. 이 피해자가 뭐 전 세계에 뭐 한 13만 명, 네. 뭐 18만 명 설도 있고 우리 국내 2030, 40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봤어요. 네. 좀 자살 직전인 분들도 네. 많을 텐데 제가 좀 너무 냉혹하게 이렇게 루나테라 실패 사례를 말씀을 네. 드리는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는 매우 송구하다는 좀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은 자, 사실이니까. 그럼요. 네. 우리가 네. 투자를 정확히 알고 네. 이 감성적인 에모셔널 어프로치, 네. 감성적인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레셔널 이 투자를 하셔야지, 그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네. 이 루나 클래식이라는 가상 자산을 또 제공을 해서 네. 뭐 어제 400% 가격이 올라갔대요. 루나 클래식. 그러니까 이제 이거 파산 후에 루나를 다시 살리겠다. 네. 권도용 CEO 입장에서 근데 거기에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 사기가 뭐가 있느냐면 네. 이런 게 있어요. 펌프 앤 덤프스라는 게 있어요. 펌프 뽑아 올리고 네. 덤프는 쏟아붓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펌프는 떡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 덤스는 이제 우리가 떡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떡상과 떡상과 예. 떡락. 네. 이거를 통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루나 클래식의 지금 투자자들이 매우 비관적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펌프 앤 덤스를 해야 되잖아. 마케팅 세일즈 프로모션 하려면 네. 그런 마케팅 스트래터지를 가지고 접근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야 또 사기를 칠 수 있잖아. 네. 우리가 이 루나테라 이 실패 사례를 통해서 이 오너들이 이 루나테라 버추얼 아셋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네. 권도영 아까 신현성 의장이 네. 이 사람들이 정직했었느냐 아니면은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이 플랜드 기획된 사기. 계획된 그런 사기냐. 네. 네.
지금 언론에서 갑론을박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거는 폰지 스킴, 폰지 사기다. 네. 이건 피라미드 스킴, 피라미드 사기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하신다. 동의를 적극합니다. 예, 네. 우리 이 박사님은 혹시 루나 테라 이 실패 사례가 네. 이게 그 폰지 사기 또는 피라미드 사기, 피라미드 폰지 사기가 뭐냐면 기존 고객에게 네. 이 루나 테라에 그 디파이가 있었어요. 앵커라는 디파이가 있었는데 그 앵커 디파이의 예치 돈을 예금한 사람들이 170억 달러를 예치를 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자율을 연 19%를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연 19%? 네. 그러면 거기다 디파이에다 예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고객들이 상당히 높은. 미친 듯이 네. 물밀듯이 예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19%의 그 배당 이익을 줘야 되잖아. 리턴. 네, 그렇죠. 리턴. 네. 그럼 어떻게 주겠습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 돈을 루나테라가 뭐 비즈니스를 딴 거, 서비스를 뭐 제대로 뭘 해가지고 매출 수익을 올리지 못했을 테니까. 수익이 없었잖아요. 수익은 네. 제로잖아, 사실은. 네. 그지요? 그럼 그 19%의 리턴을 그 많은 디파이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폰지 사기를 한 거예요. 나중 들어오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먼저 사람 주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못 견디면 그냥 손들어 버리고. 지금 그렇게 된 거지요. 네. 그게 이제는 그런 약점을 이 공매도 큰 손들이 네. 눈치채고 하지 않았겠어요? 이 큰 손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콜옵션 같이 떨어지는 거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큰 손들이 떨어지는 거에 투자를 왕창 공매도를 치고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거에 이제 우리 루나 테라가 폭락한 거지요. 네. 걷잡을 수 없이. 그래서 아까 파산 선언을 네. 거래소가 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루나 테라 사건을 네. 지금 이 폰지 사기 또는 뭐 자작극이냐 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 루나테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직하다. 우리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루나라는 말이 워낙 자기가 여기에 뭐라고 그럴까 올인하려고 자기 딸 이름을 루나라고 줬다는 거야. 네. 네. 딸 이름을 루나. 루나. 그래서 자기는 애착이 있고 여기 정직했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게 유사 수신 행위에 지금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우리 치외 법권 지역이야. 이 버추얼 아셋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지금 지난번에 특검법이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특별금융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 특검법을 가지고는 이거를 처벌할 수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 네. 규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우리 국가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국회 전 세계 무리를 빚은 이런 루나 테라 이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지금 뽀듯이 그냥 큰 소리 땅땅 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정직했다. 정말 정직했나요? 아니 지금 이 가상 자산 돈이 지금
그 CEO가 권도영 CEO가 뭐 엄청난 돈을 비트코인 이런 거에 투자해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아마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지요? 네. 가지고 있겠지. 네. 왜냐면 그 루나테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안 쓴 것 같아, 눈치가. 네. 아, 예. 부도날 걸 알았는데 거기다 돈을 왜 집어넣어, 그지요? 네. 나만 그 따면 되지. 다음 슬라이드로 그래서, 갈까요? 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이 루나테라의 그 투자자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두 번 다시 우리가 이런 그 사기 행각에 놀아나면 안 된다. 이걸 사기라는 거를 우리 언론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한 사람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예. 아니 이남용 교수님은 뭐 다 끝난 그에 뭐 이제 와서 무슨 그런 얘기 네. 말씀을 하냐. 예, 네.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고 그 17,500종의 그 얼트코인에 투자할 때에는 네.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어떤 검토를 하셔라. 어떤 기준으로 뭘 해보라. 이런 말씀을 지금 네. 제가 좀 늦었지만 그 계도 계몽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가상자산의 생태계인데요. 그래요. 그 우리가 이 가상 자산은 큰 생태계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생태계가 성공하려면 이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네. 기술이 그 이노베이션이 기술이 그 연구 개발이 되고 그 기술에 대한 그 연구 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 유치가 되고 그 기술 개발이 성숙해서 상용으로 우리 그 시장에서 상용 기술 그 커머셜 테크놀로지로 그 프로븐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든지 서비스를 하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가 기술이 만들어지고 투자를 하고 제품화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이 생태계 영어로 에코시스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이 가상 자산 버추얼 아셋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예요. 가상 자산이 서비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 이 서비스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생태계를 이제 여기 표해 보시면 이 맨 밑에 기본 인프라 계층, 두 번째 그 확장형 솔루션 계층, 이 자산이라는 계층, 그 다음에 맨 위에 애플리케이션, 우리말로 응용이라는 계층, 이 응용을 우리가 그 이 가상자산 그 블록체인 기반에서는 우리가 DAPP Distributed Decentralized Applications의 약자를 DAP이라고 그래요. DAPP 이 DAP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계층으로 이제 나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뭐 3개 계층, 뭐 4개 계층, 뭐 7개 계층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계층, 레이어드 어프로치, 계층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 추상화의 원리를 적용해서 엔지니어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복잡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징기스칸이 그 전 세계를 제패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디바이드 앤드 컨커. 디바이드라는 말은 쪼개다, 컨커는 정복하다. 만약에 그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한꺼번에 정복하려고 그러면 숨이 막혀서 징기스칸이 실패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징기스칸이 전 세계 제패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를 쪼갰어요. 요거는 뭐 어디 지역, 요거는 어디 지역 쪼개가지고 하나씩 컨커
정복했거든요. 네.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해요. 컨커. 우리가 이 가상 자산 생태계도 복잡하잖아요. 네. 그 복잡한 문제를 쪼개서 정복해야 되잖아. 네. 이 계층적 접근 방법. 네. 이렇게 이제 여긴 그 4개 계층으로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인프라 계층에서는 여기 그 반도체, 뭐 하드 드라이브,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 문제, 전기 문제,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그 이 분산 원장 기술, 우리가 여기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테크놀로지, 분장, DTL, 분산 원장. 네. 지금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 이 DTL, DLT입니다. 네. 분산 원장 기술. 네. 그 우리가 그 일반 그 재무 회계에서 원장이 있잖아요. 네. 그죠? 레저 원장. 그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원장이 있어야 그 원장을 가공해서 뭐 시산표도 만들고 무슨 이 손익 계산서도 만들고 뭐 이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현금으로표도 만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죠. 네. 그 이게 그 분산 원장 그 기술 DLT 이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아하. 이게 네. 별거 아니야.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 그 관련 그 네트워크 기술, 네. 또 이더리움 관련 네트워크 기술. 네. 근데 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뭐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을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인터넷 그 기술은 TCP/IP 네트워크 프로토콜 기반의 인터넷이잖아. 전 세계가 그지요. 그 지난번에 제가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노스, 네. 분산 오퍼레이팅 시스템, 디스트리뷰티드 오퍼레이팅 시스템 도스 이런 어려운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의 그 확장성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가 바로 네. 그 가상 자산의 능력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 그 가상 자산이 이제 여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고, 네. 그다음에 NFT 또 여기 EFT 대체 가능 토큰 또는 NFT 대체 불가능 토큰. 네. 이런 기술들이야. 이게 사실은 여기 뭐 네. 아셋, 자산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부 소프트웨어 기술들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 응용 그 답 계층에서는 네. 그 이 탈중앙화된 DeFi라고 그러는데 Decentralized Finance DFI 그 DeFi 이렇게 읽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까 그 탈중앙화 거래소 아까 루나테라에 네네. 그 앵커라는 DeFi 그 서비스가 있었어요. 네네. 네. 아까 그 무슨 1,700억 불이 그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참 대단해. 거기다가 뭘 믿고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예. 스테이블하다.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아니 그 커뮤니티가 이제 워낙 크게 형성되다 보니까 네.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잖아. 그치? 네네. 네. 물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잖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이 지갑 결제, 아이디,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가상 자산 생태계를 네. 이렇게 그 쪼개서 네. 정복, 디바이드 앤 컨커 우리가 그 계층적으로 지금 접근한 거네요. 그렇죠. 네. 훨씬 좀 이해하기가 그래도 좀 그래서 쉽지, 컴퓨터 그치? 사람들은 레이어라는 개념을 씁니다. 예. 레이어라는 개념을 쓰죠. 그렇죠. 네네. 먼저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네네. 예. 이게 골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네. 예. 네. 여러 가지 네네. 그 건물 질 때도 우리가 예. 그 도면이 네. 27개 도면이 필요해요. 네네. 예. 네. 우리가 이 가상 자산이라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가상 자산 시스템을 만들 때에도 네. 예. 그 27개 도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거 설계 그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네. 우리가 딴 말로 아키텍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수님 저 이제 우리가 방송 시간 한 50분 가량 됐고요. 네네. 네, 좀 잠시 쉬고 네네. 잠시 쉬고 우리 그 계속. 김경재 총재님의 그 네. 세상 읽기 그 방송 좀 하고 그다음에 2부는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부가 되겠습니다. 11부는 네, 네. 김예재 총장님의 네. 그 김예재 세상 읽기 네. 방송 이후에 네, 네, 네. 11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잠깐 쉬시죠. 네, 우리 시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